기술을 가지고 한국은행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범용 CBDC가 있고 아래쪽에 기관용이 있는데요. 범용은 소매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범용에 세 가지를 테스트를 했는데 그중에 영직증명 기술을 활용한 익명 송금 구현 실험이 있고요. 다음에 영직증명 기술을 활용한 무기명 거래 AML CFT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영직증명이 뭔데? 라는 거죠. 자,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해할 때 분산 원장에 올린다라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데이터를 분산 원장에 올리죠. 거래 내역들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투명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투명하기 때문에 분산 원장에 올리기 때문에 조작을 못한다라는 의미이죠. 투명하다는 의미는 반대 이야기는 뭐죠? 비밀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그 의미는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께서 사고를 한번 쳤죠. 이 결과가 바로 투명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된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거래 데이터를 숨기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암호 기술을 적용해서 인크립션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암호화하면 됩니다. 하지만 암호화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사람이 그 실제 데이터 주인인지 그 실제 데이터가 맞는지는 까봐야 한다는 거죠. 깐다는 이야기는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되죠.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되죠. 자, 그래서 덜쳐내지 않고 제로 지식, 지로 날리지라고 하는 영지식이라는 의미는 지식을 주지 않고 증명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자, 이걸 좀 쉽게 이야기 드리면 19세, 그러니까 성인이 된 어떤 남자, 애띤 얼굴의 남자가 담배를 피는데 편의점을 갔어요. 그 편의점에서 텔러한테 담배를 달라고 했을 때 텔러가 주민증을 보자라고 할 겁니다. 현재 프로세스죠. 사실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겠죠. 마음만 먹으면.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영직증명은 뭐냐면 텔러가 원하는 부분은 그 사람이 담배를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주지 않고 자격만 확인해 주는 형태. 그러니까 지오로 날리지, 정보를 주지 않고 자격만 확인해 주는 형태를 바로 영직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과 저희 회사 연구실에서 같이 이 작업을 검증을 다 끝냈는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은행과 했던 그 영직증명 작업들은 저희 회사 연구실과 같이 다 검증을 끝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아고라에 아마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BIS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고라 프로젝트에 이 내용도 아마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제가 좀 전에 영직증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숨기고 증명한다라고 했습니다. 송금인이 결국은 누구인지를 다 숨기고요. 수취인도 다 숨기고요. 이 사람이 돈을 보낼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테러 분자가 아닌지에 대한 증명을 붙인 다음에 보내는 겁니다. 그 중간에 화이트리스트 관리기관을 통해서 그걸 검증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아무런 정보 없이 그 자격만 확인한 상태에서 거래가 완성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가 있고요. 자,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 원래는 그 활용성 테스트에 대한 세부 계획들을 만들었고 올해 말에 10만 명을 뽑아서 CBDC에 대한 실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 내년으로 연기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내년 상반기로 지금 현재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죠. 아래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한국은행이 있고요. 그 한국은행 그 안에 돌아가는 그 형태가 바로 기관형 CBDC에 해당됩니다. 그 바깥으로 AB은행이라고 나와 있는 이게 예금 토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바깥으로 B형, E형 토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랫단에 사명 토큰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을 좀 테이블로 정리하면 크게 기관형이 있고요. 다음에 일형 통화, 이건 예금 토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예금 토큰을 담보로 E형 토큰을 발행합니다. 이 토큰은 이머니 토큰이라고 하고요. 다시 이 이머니 토큰, E형 토큰을 담보로 사명 토큰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정리했던 대로 첫 번째는 그 축이 CBDC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코노믹스의 핵심 축, 시장의 축은 CBDC가 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토큰 정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시장의 개화를 알릴 수 있는 신호탄이 되는 게 뭐냐 했을 때 저는 그걸 토큰 정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법안이 계류됐다가 일단 폐기됐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뭐 입법한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어쨌든 자본시장법과 전자정권법 이게 제도가 다시 한번 마련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국내외 토큰 시장의 주요 이슈가 뭘까요? 첫 번째, 제가 좀 전에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한국은행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두 번째, 토큰 거래 성능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뭐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토큰 거래 속도가 거의 안 나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금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걸 전통금융에 대입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기본적인 성능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걸 적어도 1000TPS 이상은 보장이 돼야 금융권도 그래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바로 총량 관리입니다. 이 총량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FTX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거래소가 파산을 했는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갖고 있는 코인과 공표한 코인이 다른 거죠.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뱅클럽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뱅크런이 됐죠. 예전에 60년대 같으면 뱅크런 하는데 며칠이 걸렸지만 이제는 뱅크런 하는데 몇 시간이면 끝납니다. 신뢰를 잃는 순간 그냥 뱅크런은 그냥 나가는 겁니다. 자, 테더 준비금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돈과 공표한 돈이 다른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총량 관리라는 형태를 통해서 반드시 검증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현재 예탁결제원에서 토큰 정권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하나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총량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만큼 총량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회사 연구실에서 만든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총량 관리를 하고 성능까지 내는,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1000TPS 이상까지 내는 형태로 저희들이 연구실에서 만들어 서비스입니다. 이 개요인데요. 좀 특징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블록체인에 올려야 되는 게 토큰 거래니까 블록체인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블록체인에 올리는데 이 시스템은 저희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올리면서 기존의 뱅킹에서 쓰는 DB 방식을 그대로 혼용하는 겁니다. DB에도 담는 거죠. 연동해서 그대로 내려 담는 거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걸 통합한 형태로 관리가 가능하게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영직증명이라고 하는 기술이 사실 블록체인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쓰는데요. 전세 사기 방지라고 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현재 부산 그 자산거래소와 지금 현재 이걸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오전 시간에 금융위에서 발표했던 것 중에 티몬 사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티몬 사태의 전자상품권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상품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데 있어서 발행한 양만큼 유통량이 잘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은행 횡령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 또한 총량 관리와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여기에는 내부 통제라는 부분이 또 따르겠죠.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걸 차지하고 원래 이 감사를 할 때 전산 통제 관련된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전산 통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스템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영직 증명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 최근에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지금 AI 관련된 뱅킹에서 다양한 소개들을 하셨을 텐데 결국은 AI가 탄생될
되는 데는 뭐 머신러닝 기술이나 이걸 좀 더 들어가서 딥러닝 기술 이렇게 해서 포캐스팅 하는 역할들을 하겠죠. 그러려면 데이터가 인풋이 있고 결국 아웃풋으로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이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이 역할을 우리는 블랙박스 형태라고 하죠.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사실 그걸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게 필요해서 explainable AI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는 방식을 GKML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을 현재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GK 기술이 ML과 결합하면 그 형태가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좀 정리를 급하게 좀 달려왔는데요. 정리를 좀 하면,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제가 어디 강연 갈 때마다 마지막에는 항상 이 페이지를 많이 보여드립니다. 오른쪽에 현실 경제가 있고요. 왼쪽에 가상 경제가 있습니다. 가상 경제. 오른쪽은 센트럴라이즈드 되어 있죠. 왼쪽은 디센트럴라이즈드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펀저블이고 아래쪽은 non 펀저블입니다. 이 중심에 CBDC가 있는데요. 재밌는 건 오른쪽에 있는 현금과 똑같은 자리에 배치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나 코인 같은 가상자산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정권의 똑같은 자리, 토코노믹스 자리에 뭐가 있죠? ST, 토큰 정권이 자리합니다. 아래쪽에 부동산, 예술품, 음악 저작권들이 토큰화돼서 NFT가 붙어서 똑같이 토코노믹스 자리에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왼쪽에 있는 이 자리에 현실 경제에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토커나이제이션을 하면서 위치할 거라는 거죠. 그죠? 자, 문제는 우리가 이들을 계속 배척한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전통금융에서. 왜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커나이제이션을 한다는 이야기는 유동화 풀을 확대하는 거고 금융시장을 넓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장이 타이밍이 온다 했을 때는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뭔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BDC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CBDC 아까 이야기했던 2형, 3형 토큰이 이 가상자, 그러니까 토커노믹스에 있는 것들을 현실 경제에 옮겨주는 브릿지 역할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트럼프 형이 대통령이 됐죠. 뭐 암호 크립토 정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은 CBDC를 인정 안 하겠다고 했죠. 예. 그렇든 말든 CBDC가 인정되기 전에는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이 그림 안에서도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토코노믹스가 현실 경제로 자산을 옮기려고 하면 결국은 브릿지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CBDC가 오기 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금융권에서. 자, 이것들을 옮기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되겠죠. 현재는 계좌를 매핑하는 역할 정도, 가상계좌 매핑하는 정도 형태인데 앞으로는 더 발전된 형태로 아마 나갈 거라고 보고요. 자, 그렇다면 이걸 옮겨주는 매개체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월렛일 겁니다. 최근에 라디오에서 제가 광고를 하나 들었는데요. 모 은행의 광고였습니다. 모바일 주민증을 자기 월렛에 옮겨라고 하는 광고였어요. 저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앞으로의 금융권의 전쟁은 어카운트를 확보하는 전쟁이 아니라 월렛을 확보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월렛은 굉장히 다양한 도구로 활용될 겁니다. 그러니까 월렛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금융권에서. 그러면 그 월렛 안에다가 다양한 형태의 NFT를 담든 혹은 모바일 신분증을 담든 그다음에 가상자산을 담든 실금융자산을 담든 이 월렛 안에서 다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